네. 저번 시간에 저희가 CPA 시큐어한 인크립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그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키드 펑션 하나 뽑아가지고 키를 메시지 비트만큼 느린 다음에 메시지와 서로 XOR 하는 그러한 인크립션 방식이었고, 이제 그런데 그 키의 길이가 메시지의 길이만큼 길어야지 그래야 XOR이 가능해가지고 인크립션이 가능하겠죠. 그러기에는 너무 긴 메시지에 대해서는 인크립션이 아마 힘들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 블록 사이퍼라는 개념이 나왔고, 블록 사이퍼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 크기를 일정 크기의 블록으로 쪼개가지고 뭐 16비트, 32바이트 막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각각을 인크립션을 하는데, 이것 역시도 그냥 인크립션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길이의 암호문이 생길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저번 시간에 인크립션 같은 걸 사용을 하면은 2배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하겠죠.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CTR이라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 CBC라는 방법을 배웠어요. CTR 같은 경우는 이니셜 벡터를 뽑아가지고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블록 각각을 인크립션 한다. 그 다음에 CBC는 이전에 블럭 인크립션 한 것을 한번 키드 펑션에 보내가지고 인크립션을 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. 네. 먼저 카운터 CTR 방식인데, 이 CTR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 이니셜 벡터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각각 i번째 블록마다 i를 더해서 키드 펑션에 보내서 원래 메시지 mi랑 XOR한 이 결과를 이제 사이퍼 텍스트로 내보낼 거예요. 그러면 거꾸로 디크립션 하려면은 똑같이 이 카운터 첫 번째 암호문 블록에다가 몇 번째 블록인지 i만큼 더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fk에 넣어서 ci와 xor을 하면은 mi가 다시 튀어나오겠죠. 간단히 말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C0는 저희가 여기서는 CTR로 써여진 이 이니셜 벡터를 뽑을 거고요. 랜덤하게.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더해가서 fk라는 함수, 저희는 이것을 as로 쓰기로 했죠. as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MIJ 메시지 블록과 XOR 한 결과를 저희는 쭉 이어서 사이퍼 텍스트로 아웃풋을 할 거고, 그 다음에 디크립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블록이 저희가 이니셜 벡터로 잡았고 똑같이 거꾸로 CI와 요 FK 집어넣은 값을 XOR 하면은 MI가 나오겠죠.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MI를 구하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자, 그러면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. 코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MS에 올라와 있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일단 블록 크기는 16바이트로 끊을 거고, 그 다음에 크게 3개의 알고리즘으로 나눴어요. 일단 키 생성과 인크립션, 그 다음에 디크립션. 키 생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AES 인크립션을 이용할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시드, 키를 먼저 뽑아야겠죠. 그러기 위해서 키를 뽑는 단순한 알고리즘이고요. 저희가 유심하게 봐야 될 건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입니다. 먼저 인크립션 같은 경우는 일단 블록으로 다 쪼개놔야겠죠. 근데 이것을 블록으로 쪼갰을 때 무조건
블록이 전부 다 채워지는 건 아닐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16바이트를 하나의 블록 크기로 정했는데 뭐 127바이트다 하면은 마지막 블록은 1바이트가 남겠죠. 이런 식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워 넣어야지 XOR을 할 때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죠.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은 빈 자리만큼 내가 이게 얼마나 필요하다 그것을 새겨 넣으려고 패딩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. 그러면 방금 전에 예시드렸던 127바이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1바이트가 한 자리 부족하기 때문에 1을 채워 넣겠죠. 그러면 125바이트다 하면은 뒤에 세 자리가 부족하니까 333을 채워서 128바이트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그 상태에서 이제 각각을 쪼개가지고 인크립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어떻게 할 거냐? 일단 첫 번째 블럭은 저희가 이니셜 벡터로 암호문 C0로 들어가기로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랜덤하게 16바이트 크기 랜덤 수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첫 번째에다가 복사를 할 거고요. 저희가 지금 unsigned 캐릭터 포인터 타입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배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memcpy 메모리 카피를 이용해 가지고 맨 처음 C0 자리를 채워 넣을 거고 이후부터 이제 총 블럭 수만큼 계속 해가지고 끝에 i를 더해서 해서 이것을 인크립션 한 결과 가지고 그 결과를 PRF에 저장했을 때 그 PRF랑 메시지랑 XOR을 하면은 그것을 저희는 암호문으로 리턴하겠다라고 했죠. 그래서 요 내용이 아까 저희가 봤던 인크립션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질문 있으신가요? 다들 괜찮으신가요?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. 이해가 안 된다 하면. 그럼 한번 디크리션까지 쭉 보죠. 디크리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다고 그랬죠. 맨 처음 블록은 저희가 이니셜 벡터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더해 가면서 히드 펑션에 집어넣은 결과 값과 암호문 블록 서로 XOR 하여 다시 플레인 텍스트를 구한다고 했어요.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IV가 일단 뭔지부터 뽑아내야겠죠. 그러면 이 친구들 가지고 i번째 블록에서는 i번 더해가지고 해서 키드 펑션에 집어넣은 결과랑 암호문이랑 XOR를 했을 때 그러면 원래 메시지를 디크립션 해서 구할 수 있겠죠. 해서 마지막 패드 바이트만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마지막 1바이트면 1, 2바이트면 2 이거를 지워야 될 거잖아요. 그거 지우려고 마지막 처리한 거고요. 그래서 이것을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음,
아하.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메시지, 이 친구가 다시 디크리션 돼가지고 원래대로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.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? 네. 그러니까 패딩을 왜 하는지는 이해하셨죠? 네. 그 패딩을 인크리션과 디크리션 쪽에서 할 건데, 인크리션 같은 경우는 총 바이트 중에서 이제 끝에 얼마나 부족한가 그거를 체크를 할 거예요. 네. 위에 17로 되어 있나요? 16으로 되어 있죠? 네. 해서 끝에 모자란 숫자만큼 구해가지고 그만큼을 다 똑같은 값으로 패딩을 하겠다. 네. 되셨나요? 네. 해서 지금 현재 값 같은 경우는 04040404 보이시죠? 네, 지금 네 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04040404가 패딩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, 요거를 인크립션 한 결과 이렇게 긴 인크립션 결과가 나오는데, 실제 전 시간에 배웠던 뭐 CPA, CQ어 인크립션을 이용을 하면은 요것보다는 훨씬 더 긴 암호문이 생길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메시지 길이랑 그 키랑 비슷해야지 XOR을 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이러한 조금 더 짧은 인크립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크립션과 그 다음에 마지막 패드 후처리 통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원하는 디크립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. 이해되셨나요? 네. 또 질문 있으신가요? 괜찮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혹시 네. 인크립션 쪽에 네. 랭스 마이너스 바이트 길이 좀 16에서 17분 요거 같은 경우요. 16을 빼면은 아마 끝에 자리가 처리가 안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저희가 256짜리 어레이라고 하면은 0부터 255까지 인덱스가 있잖아요. 그죠? 16으로 하면은 256까지 가겠죠. 인덱스가. 되셨나요? 네. 또 질문 있으신가요?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 과제로 주어지는 거는 이 다음인 CBC인데요. CBC 같은 경우는 이전 블록의 결과랑 XOR 해가지고 AES 인크립션을 통해서 각 블록을 인크립션 한 결과 모아가지고 전체
요거를 사이퍼 텍스트로 아웃풋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디크립션을 하려면은 거꾸로 역함수를 넣어가지고 그 역함수의 결과를 얻은 다음에 이전 블록과의 XOR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복구하면 되겠죠. 즉 알고리즘으로 보자면 인크립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니셜 벡터는 뽑지만 이전 블록과 그 다음에 i번째 메시지를 서로 XOR 한 결과에 대해서 키드 펑션에 넣어가지고 i번째 블록의 인크립션 결과를 얻고요. 그 다음에 디크립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순서대로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mi가 아니라 ci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역함수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XOR을 하겠죠. 그 결과는 이런 식일 겁니다. 그러면 이 역함수는 뭘까? AES를 쓴다고 그랬죠. 근데 AES는 대칭키 암호라고 그랬어요. 저희가 맨 처음 저번 주 월요일에 배웠을 때 AES 인크립션과 디크립션 함수가 있었잖아요. 요 역함수는 AES 디크립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전시가 앞에 CTR 실습한 거와 똑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블록 크기도 같이 할 거고 단지 앞에 요 형태만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. XOR은 CTR에서 따오면 되고 요 순서만 잘 바꾸시면 되겠죠. 해서 예상되는 출력 결과는 요 인크립션은 다를 수 있겠지만 첫 번째, 두 번째, 네 번째는 각게 나오면은 제대로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. 네. 제출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, 화요일 넘어가기 전까지고요. 질문이 있으신가요? CBC는 패딩 패딩 똑같이 하면 됩니다. 네.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? 네, 소스 코드 제출하시면 됩니다.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와